의원총회를 거치면서 한미 FTA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오히려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나라당은 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민주당은 먼저 ISD를 폐기해야 비준에 참여할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정했는데요.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여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두 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정호김 의원이, 민주당에는 정동영 의원이 두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민주당은 그제, 한나라당은 어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서 FTA 문제를 장시간 논의하셨는데요. 짧게 각 당이 정리한 입장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호김 의원께 묻습니다. 한나라당은 네. 비준안 단독 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일정은 이제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죠? 네, 의회 주의에 입각해서 표결 처리하는 겁니다. 단독 처리가 아니고요. 표결 처리요. 예. 네. 그동안 인내 정치로 그동안 야당을 설득을 해왔고요. 예. 또 끝까지 협상의 노력을 소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의회 주의에 입각해서 표결 처리하되 그 시기와 방법과 절차는 당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라는 것이 당론입니다. 예, 예. 자, 정동영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은 ISD 조항을 먼저 폐기해야 한다는 당론을 유지하기로 한 거죠?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이게 나쁜 거라는 그런 이 대통령께서도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일단 발효시켜주면 석 달 뒤에 요구하겠다 하는 것인데요. 이게 나쁜 거면은 이게 독이라는 거거든요. 독소. 예. 일본의 한 교수가 얘기했듯이 한국이 독만두를 먹었다. 그런데 이건 이런 식이란 말이죠. 독만두를 일단 먹고 석 달 뒤에 위장 세척해달라고 미국에다 요구하겠다 하는 건데요. 이게 독이라면 빼내고 나서 국민들께 드시든지 이걸 결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ISD 조항 폐기, 선폐기,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예. 원칙입니다. 자, 정호김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 정동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ISD 선폐기, 이것은 이제 문서로 이제 약속받아오라는 입장인데요. 네. 한나라당 입장에서 볼 때 이 요구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검토할 여지가 없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ISD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그 투자자와 국가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기준으로서 전 세계의 ISD와 관련한 협정이 자그마치 2,500개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ISD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가 그 FTA 협상 준비 단계에서부터 그 확정을 한 것이었고요. 예. 또 김대중 정부 때도 그 한미 간의 투자 협정할 때 그 ISD를 그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굳혔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지난 그 열린우리당 평가 보고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을 해가지고 한미 FTA 발효한 후에 3개월 후가 아니죠. 3개월 내에 미국의 재협상 제안을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민주당은 ISD 폐기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라는 미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를 요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의 말을 못 믿겠으니 미국의 장관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자존심이나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국가의 국격과 그다음에 우리 국가의 주권과 관련한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대주의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FTA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 재협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쌍무협정인데 그 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장관으로부터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거를 해주겠다라는 서면을 받아오라는 게 이게 또 다른 의미의 사대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미국의 어떤 그 식민지 운운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컴플렉스인데, 미국 컴플렉스를 뒤집어 보면은 이거 사대주의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자,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한나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ISD 재협상을 약속했는데 장관 합의문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제 과도하다라는 건데요. 정동영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멕시코가요, 94년에 살리나스 대통령이 미국하고 FTA 하면서 농민들 반발이 거세니까
당시 클린턴 대통령하고 일단 발효한 뒤에 재협상하자 이렇게 무마했어요. 그리고 예. 장관들 뭐 각서도 받고 그랬는데 그 뒤에 유야무야 됐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자국에게 불리한 재협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행정부의 무슨 편지나 합의문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IST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 글로벌 기준이다, 세계 기준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 FTA 한 나라가 17나라예요. IST를 먹인 나라가. 근데 대부분 개발도상국이고 쿠데타가 났던 그런 조그마한 약소국들입니다. 유일하게 IST를 빼준 나라 하나가 있는데 호주입니다. 호주는 국민이 똘똘 뭉쳐서 사법 주권, 경제 주권, 입법 주권을 해치는 이걸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호주가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걸 빼줬는데 대한민국이 호주 정도 대접받을 저는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예. 세계 기준이라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파나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이런 나라에 적용한 것을 세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죠. 예. 자, 지금 네. 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반론을 한번 하시겠어요? 한 번씩 하시죠. 네. 예. 일단 우리나라와 멕시코를 비교하시는 자체가 참으로 놀랍고요. 기본적으로 중남미의 국가들의 발전 모형하고 우리나라의 발전 모형이 다르죠. 그리고 지금 미국과 ISD를 맺은 나라가 다 후진국이라 하셨는데요. 싱가폴도 했고요. 캐나다도 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자원을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와서 투자를 하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구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ISD를 빼는 대신에 미국에게 다른 것을 많이 양보했어요. 예를 든다면 외국 투자자들이 호주에 와서 투자 신청을 할 때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그런 조건을 제기하는 바람에 지금 호주 내에서도 여러 가지 볼멘 소리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 ISD 우리가 미국하고 이번에 FTA 한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노무현 정부 때 2003년에 우리 FTA의 ISD와 똑같은 BIT의 ISD를 한국과 일본 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중국과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ISD를 집어넣어서 미국의 주권을 판 것이라면 예. 2003년과 2007년에 각각 우리가 그러면 일본과 중국의 주권을 팔았다는 말입니까?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국을 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바보입니까? 예. 자, 제가 대답을 할게요. 예, 투자협정 ISD와 이 FTA의 ISD는 전혀 질이 다릅니다. 그것을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이나 대통령께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투자협정 2,500개의 BIT 속에 있는 ISD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동의해야 국제재판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FTA는 무조건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사법주권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협정은 우리 정부에서 일단 우리 사법체계 속에서 일단 그 쟁송이 되다가 안 되면 우리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가는 반면에 FTA 것은 무조건 끌려간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예.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 사법부, 대법원과 그리고 법무부, 검찰, 재경부 우리 정부 부처들이 일제히 들어서서 들고 일어나서 ISD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하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첨예하게 말씀하셔서 한 번씩만 더 반론 한 번씩 사실관계가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BIT와 FTA의 ISD가 다르다 하셨는데요. 제가 2003년에 한일 BIT를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한일 BIT의 ISD와 지금 한미 FTA의 ISD가 대동소이함을요. 제가 우리나라의 ISD 전문가 교수님들 그리고 직접 교섭을 한 통상교섭본부에 몇 번을 확인했으니까 정동영 의원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BIT는 FTA와 달라서 사전 동의 조항이 없다 그러셨는데요. 우리나라 BIT 81개 BIT가 있는데 그중에 64개가 사전 동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의 모든 정부 부처가 일제히 반대하다 하셨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요. 이 ISD와 관련해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가지고 ISD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 당시에 태스크포스 팀장이 지금 현재 서울법대 교수로 계시고요. 또 법무부와 관련해서 최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법무부가 나름대로 성명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영 마지막 한번 쓰시고요. 다음 주에 BIT라는 것은 이제 직접 투자, 외국의 자본을 이제 직접 투자하는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 BIT는 많이 맺을수록 그래서 쟁송이 생기면 우리 사법부가 판단하거나
우리 정부가 동의하면 국제 중재재판소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한미 FTA의 ISD는 미국이 맺은 17개 나라의 그 ISD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고 가장 독성이 가장 강한 악성 ISD입니다. 그러니까 이 BIT의 ISD는 우리의 사법주권 침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ISD가 되면은 우리 사법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개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심각한 차이인 거죠. 예. 제가 뭐 관련해서 30초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건데. 예, 정 의원님. 바로 다음 질문이 유사한 질문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질문을 좀 하면서 답변을 좀 이어가도록 하시지요. 정동영 의원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비준은 제2의 을사늑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을사늑약도 5대2로 과반수가 아니죠. 압도적으로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또 권중현 이 5명이 찬성했고 민영환, 한규설 대신 둘이 반대해서 5대2로 처리를 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총칼을 들고 가서 고종을 겁박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지금 숫자가 많죠. 3분의 2가량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숫자로 해서 밀어붙이고 나서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이게 그 경제 주권을 미국에 예속된 데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정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을사늑약이 외교 주권을 넘겨주었다면 이건 경제 주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한미 FTA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USTR 미국 대표부가 의회에 낸 보고서 첫 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미 간의 자유무역의 확대. 저는 여기까지 찬성입니다. 근데 그 다음 그것을 넘어서서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미국식으로 뜯어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미 미국은 2008년 9월 실패한 경제체제 이걸 고치자고 지금 그 현지에서도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실패한 월가체제를 그대로 직수입해서 법과 제도와 관행을 미국식으로 줄여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고 피켓을 들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반면에 그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미 FTA 거부는 조선시대 쇄국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이제 반박했는데요. 정우김 의원 생각도 같습니까?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고요. 물론 금융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과 관련해서 월가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융과 관련해서 우리의 그 기존의 규정과 규칙이 그대로 그 존치가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차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금융과 관련해서 단기 세이프 가드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을사늑약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또 우리가 주권을 뺏겼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공허하게 교조적 이론에 매몰돼서 진짜 흘러간 노래만 계속 부르시면 안 됩니다. 일부 불평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개방과 관련해서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1980년대 초에 외채 만국론이 있었고요. 또 WTO 가입에 대해서도 반대 심했습니다. 지금 WTO에 관련해가지고 가장 세계에서 혜택을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를 전 세계 나라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요. 역시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 FTA에 관련해갖고는 책임 정치를 펴라고 호소하는 정치인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요거 뭐 주제가 좀 확장되는 느낌이 드는데, 한 번씩 뭐 하시죠. 예. 정동영 의원,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1km 안에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 대형마트 못 들어간다. 유통법이라는 걸 국회가 만들었어요. FTA 드는 순간에 이거 다 무력화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지키려고 하면 ISD로 국제재판소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 재벌 규제 개혁 조항이 정지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재벌단체인 전경련이 이 목을 메고 이 FTA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재벌 대기업 수출기업도 살아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과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나라로 가야 합니다. 내년에 민주진보 정권을 바꿔서 재벌 개혁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려고 할 때 FTA 때문에 국회가 법을 만들려고 해도 FTA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리고 일체 규제를 못하게 돼 있어요. FTA의 핵심은 경제 분야 전반, 산업 분야 전반, 우리 공공정책 전반에 관해서 민영화, 그리고 규제 철폐, 규제 완화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벌 개혁하려면 규제해야 하고 조정해야 하고 또 복지국가가 하려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FTA 때문에 못한다면 그리고 한 번 맺으면 이건 영구 불변입니다. 100년 동안 200년 동안 지속될 것을 왜 날치기를 합니까? 국제 조약을 날치기 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은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반박하시죠. 상생법, 유통법부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솔직해집시다. 상생법, 유통법은 한미 FTA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WTO하고도 문제가 돼서 당시에 이거 국회가 처리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처리해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한미 FTA하고 직접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과 틀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19조 말씀하시는데요. 맞습니다. 119조 헌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무역액이 1년에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1년에 1조 달러입니다. 1000조에 가까운데요. 우리나라 예산의 3배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로 먹고 삽니까? 지금 자영업자 말씀하셨죠? 청년 일자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호주 얘기하셨는데 호주처럼 우리가 자원이 많습니까? 우리 석유 한 방울 납니까? 우리가 사람의 머리와 수출입으로 여태까지 먹고 살고 지금 세계 제9위를 다투는 무역 대국이 됐습니다. 공공분야 말씀하셨죠? 2007년입니까? 대선 경쟁하시면서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ISD 관련해가지고 부동산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보건 분야에 있어서 예외가 된다면은 나는 FTA 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정부가 아주 촘촘하게 공공 분야와 관련해서 다양한 제외 조항, 현재 유보, 미래 유보를 뒀죠. 사실과 다른 말씀은 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을 속이는 지금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공정책을 FTA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선의에 기대하는 것입니다만 실제 이 FTA 1500페이지는 미국 법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만 당장 지금 우리 국회가 만든 법 25개를 당장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FTA하고 부딪히기 때문에요. 또 앞으로 19대 20대 계속 국회가 법을 만들 때 FTA하고 부딪히는 것은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이 FTA 밑에 있는 거예요. 미국 법은 FTA 위에 있어요. 불평등합니다. 이 불평등을 강제하는 것이 이 독소조항 동만두 ISD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애국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애국하는 것은 국민들께 6개월 시간을 주십시오. ISD, 역진 방지, 무슨 간접 수용, 네거티브 리스트 너무 어렵잖아요.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주권자가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왜 미국이 했다고 덩달아서 오늘 해야 하고 내일 해야 하고 날치기까지 해서 국제조약을 날치기 한단 말입니까? 애국하신다면 몇 달, 미국은 4년 6개월 끌면서 자기들 국익 관철했는데 대한민국은 6개월도 못 갔습니까? 잠깐만요. 국가가. 정옥이면 지금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지금 한미 FTA와 관련해서 우리는 법률과 같은 위치에 있는데 미국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래에 종속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이야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끝장 토론에서 이미 해명이 됐는데 정동영 의원님 지금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미국에도 법 고쳤죠. FTA 관련해갖고 14개 고쳐가지고 이행법이라는 그런 통합법을 만들었죠. 미국은 연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FTA가 그 이행법 안에 통합되면서 연방법화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법은 연방법의 하위에 있고요. 이거는 미국 헌법에도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도 지금 한미 FTA와 관련한 미국의 이행법이 우리 법보다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미국의 이행법은 우리와 미국과의 한미 FTA 이행법뿐만이 아니라 호주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나프타라든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이 가입하고 있는 WTO 이행법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동영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미국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법 하위에 있어서 주권을 뺏긴 것이라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뿐만이 아니라 호주, 싱가포르도 다 미국의 주권을 뺏긴 겁니까? 법 체계에 대한 오해에서 오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비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6개월 있다 하자 그러시는데요.
민주당 처음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비준하기 전엔 안 하겠다. 즉 미국이 비준해야 한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하셨냐면 피해 산업 보전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야정 협의체 만들어서 민주당이 그 요구하는 거 100% 다 들어드렸습니다. 그런 살라미 전술을 언제까지 쓰실 생각이 있습니까? 정호민, 좀 정리해 미국이 주십시오. 고친 게 몇 개 있어요. 맞습니다. 뭘 고쳤냐면요. 관세, 한 번씩만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을 고치는 걸 몇 개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뭘 고치냐? 약사법이라든지 기존 이 주요 법률들을 25개 고칩니다. 근데 법률을 넘어서서 헌법 119조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지금 헌법을 침해하는 조항은 사실은 개헌을 통해서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해야 하고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권한쟁의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더더구나 이것을 날치기를 해서 우리나라의 법률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헌법 119조로 사실상 정지시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려고 하면서 이것을 개방이냐 쇄국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 공공정책 결정권을 미국 눈치가 봐가면서 해야 하는 그러한 주권 침해. 이것은 개방이냐 쇄국이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매국이냐가 본질이라는 네, 것을 저한테도 똑같은 1분만, 시간적인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호기면 1분만 쓰십시오. 네, 지금 한미 FTA 1500페이지나 된다 그러셨는데 좀 읽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미래 어느 시점에서 그땐 잘 몰랐다 이런 말씀은 좀 안 하시길 바라고요. 날치기란 표현을 하시는데요. 다수결에 의해서 표결 처리하는 것이 의회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 다수결을 막으려고 욕설과 막말을 하고 보좌관들이 국회의원을 향해서 모욕을 주고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다시 한번 좀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정말 그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 말씀과 행동의 좀 일관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하죠.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은 ISD가 주권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이 통과시킨 이행법 부속 서류에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자문위원들의 의견으로. 한국은 사법체계가 잘 발전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와 같이 ISD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 빼줘도 된다. 하는 얘기를 미국이 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국회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과 정호김 의원 같은 사람은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다.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ISD는 글로벌 기준이고요. 만약에 미국의 오바마가 후보 시절에 그런 말을 했다면 지금 ISD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ISD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ISD를 반대해야 된다 그러는데 역설적으로 미국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오히려 지금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자, 두 분 호주의 ISD를 빼줄 때 한마디만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한 번만 하고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왜 호주가 ISD를 빼달라고 법조계와 의회와 노동계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빼줬느냐? 미국의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케리 상원의원이 ISD를 다른 나라에게 FTA하면서 강요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하면서 이것을 제외하는 법안을 냈기 때문에 당시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ISD를 비판했기 때문에 호주와 ISD에서 2004년 1월 달에 이걸 빼주게 된 겁니다. 네. 한국 대통령과 한국의 여당이 ISD를 빼는데 합의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뺄 수 있는 이런 지금 마당이 열리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ISD를 지켜야 할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조금 주시기를 바라고요. 30초 지금 ISD가 잘못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역설하시는데요. 정동영 의원님의 양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ISD가 잘못입니까? 아니면은 ISD를 통해서 FTA를 반대함으로써 야권을 통합하는 것이 정동영 의원님의 생각이십니까? 그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만약에 여기서 정동영 의원님께 또 발언 기회를 주신다면 저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 주십시오. 굉장히 다음 주에 이제 상임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고 그래서 여야의 어떤 그 대치 상황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그 대화가 됐던 것 같고요. 충분히 좀 시간을 드릴 수 없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정호김 의원,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